단 4글자. 전기 없음.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5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한화 680조 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AI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발표도 없이, 뉴스도 없이 12기가와트.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서울 전체 가구가 3년 동안 쓸 전기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인프라입니다. 그게 착공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12기가와트 중 1/3만 실제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6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150만에서 2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20개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지역사회 반대단체가 지금 188개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 40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4회사가 2026년 AI 인프라에 집행하기로 한 돈은 여전히 6,500억 달러, 900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건물을 못 짓는지, 이 병목이 한국 기업과 한국 가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거나 고민 중인 자산이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공백의 진짜 원인, 바로 다음에서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882년 뉴욕 맨해튼 펄스트리트, 토머스 에디슨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를 켰습니다. 그날 연결된 전구는 59개였습니다. 발전 용량은 30kW, 냉장고 20대를 동시에 돌리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4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여전히 그 시대의 설계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증설은 됐습니다. 그러나 증설된 것이지 재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100년 된 배관에 수도꼭지를 100개 더 달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AI 이전 시대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서버 렉 하나가 10kW를 씁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꽉 채운 렉은 120kW를 씁니다. 12배입니다. 냉장고 12대를 수도꼭지 하나에 꽂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처음 들어보실 만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은 구간별로 용량 한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전소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습니다. 새 변전소를 만들려면 환경 영향 평가, 부지 허가, 설비 조달,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빠르면 7년, 길면 10년이 걸립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착공 결정부터 가동까지 2년이면 됩니다. 전력망 확충은 10년입니다. 이 8년의 간극이 오늘 이 대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짓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2021년에 AI 붐이 시작됐을 때 데이터 센터 발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허가를 받으러 가보니 7년 대기줄이 이미 형성돼 있었습니다. 전기차 공장, 반도체 팹, 배터리 공장이 먼저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 뒤에 섰습니다. 그게 지금 취소 사태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그런데 전력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적이 등장합니다. 2024년에 데이터 센터 반대로 죽은 프로젝트가 6개였습니다. 2025년에는 25개로 폭증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만 이미 2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188개의 지역 반대단체, 미국 40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2024년 조지아 주민들이 발견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메타가 건설 예정 부지 반경 3km 안에 있는 우물 100개를 자사 데이터 센터 냉각수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메타는 결국 철수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아예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콜로라도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적은 트럼프 관세입니다. 변압기, 스위치 기어, 배터리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핵심 전기 설비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부품을 씁니다.
트럼프 2기 관세가 올라가면서 이 부품들의 납기가 폭발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원래 12주면 들어오던 대형 변압기가 지금은 18개월입니다. 공급망 한 곳이 막히면 프로젝트 전체가 멈춘다. 돈은 있습니다. 부지는 있습니다. 설계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설비가 없으니 착공을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적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절반의 취소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병목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기회, 바로 다음에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왜 돈 많은 기업들이 못 짓는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전력망, 지역사회, 공급망, 이 세 가지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AI 인프라 역설입니다. AI 투자 속도는 소프트웨어 속도로 달립니다. 반면 물리적 인프라는 토목 속도로 기어갑니다. 발표는 빛의 속도, 착공은 달팽이 속도.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는 영원히 슬라이드 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3개의 수혜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지점, 전력 인프라 장비 기업입니다. 변압기, 전력 케이블, 배전반. 이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든 못 짓든 전력망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니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전력망 현대화에 배정됐습니다. 매년 집행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2025년 변압기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미국 전력 설비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지 않더라도 이 기업들의 수주는 계속됩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전력 공급 부족을 이유로 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유치를 포기하고 소규모 엣지 데이터 센터 분산 전략으로 후퇴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화된 전력 인프라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BASF 같은 화학 기업들도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빨리 지어지든 늦게 지어지든 한국 부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수혜 지점, AI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취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흔들립니다. 2025년에 이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조를 모르는 반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완공 지연돼도 이미 발주된 칩은 공장 안에 쌓입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뒤로 밀린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완공될 때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HBM 물량을 이미 완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취소 뉴스가 나와도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세 번째 수혜 지점, 병목 해결 기술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이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 공백의 진짜 수혜자입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약속, 여러분의 자산이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가동 예정이었던 AI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취소 또는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50년 된 전력망 한계, 188개 지역사회 반대단체, 트럼프 관세로 인한 전기 설비 공급난, 그리고 이 공백이 만들어낸 수혜 구조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 반도체 수요 지속, 병목 해결 기술 기업, 그리고 세 곳 모두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반론 하나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AI 거품 아니야? 데이터 센터도 못 짓는데. 당연한 의심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2기가와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오픈AI가 다른 클라우드 공급업체도 쓸 수 있게 계약을 변경하면서 MS가 자체 데이터 센터 수요를 재산정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회사의 2026년 AI 인프라 투자액은 6,500억 달러, 한화 900조 원. 취소 프로젝트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지난 6월 데이터 센터 건설 인력이 부족하자 직접 건설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주를 줘도 속도가 안 나오니 직접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 변경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은 완전 투입됐습니다. 물리적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건 AI의 종말이 아니라 AI의 병목입니다. 병목은 결국 뚫립니다. 그 뚫리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 뒤에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계산이 여러분과도 연결됩니다. 그래, 글로벌 빅테크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연합니다. 잠깐 계산을 해봅시다. 3단 인과 체인으로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1단계 AI 데이터 센터 착공 지연으로 미국 전력망 업그레이드 수요가 급증합니다. 2단계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의 변압기, 전력 케이블 수주 대기가 쌓입니다. 3단계 이 기업들의 국내 생산 라인이 풀 가동 상태가 되면서 협력업체 일감이 늘어납니다. 한국 제조,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폭식하면서 미국 일부 지역의 전기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미 전력 예비율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AI 인프라 역설이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착지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포장재, 용기, 비닐, 원가의 상당 부분이 석유화학 원료에서 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가동에는 전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폭식하면서 산업용 전기 단가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내 가게에서 쓰는 포장재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구조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 취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립니다. 이건 구조를 모르는 시장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뒤로 밀렸을 뿐입니다. 퇴직연금이나 ETF로 반도체 섹터를 보유한 분들은 이 뉴스에 패닉셀을 하는 순간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였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취소 소식이 나와도 변압기 수주 잔고는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이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이기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진짜 최악입니다. 2027년 AI 수요 예측이 틀렸다는 증거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들여 AI를 도입했는데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AI 사용료 매출이 투자 대비 성장률이 꺾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AI 수익화 사이클이 예상보다 5년 늦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 순간 빅테크 CFO들이 계산기를 꺼냅니다. 2026년 약속한 6,500억 달러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결정이 나옵니다. 이건 병목이 아닙니다. 수요 자체가 꺾이는 겁니다. HBM 발주가 줄어듭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026년 완판 계약이 2027년에 제협상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취소 통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섹터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낮습니다. 하지만 0이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업들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타임라인이 예상보다 10년 늦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과잉 투자한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AI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시나리오 B, 현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잠깐, SMR이 2027년 상용화된다는 낙관론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전력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집행 중인 IRA 전력망 현대화 예산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그리드 현대화 예산 730억 달러가 2026년부터 본격 집행됩니다. 변전소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개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효과가 역설적으로 작동합니다. 중국산 부품 관세가 올라가면서 미국 내 변압기 제조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이면 국내 공급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취소된 프로젝트 일부가 재개됩니다. 2027년 착공 가속화, 2028년 첫 번째 HBM 수요 폭발, 2029, 2030년 AI 인프라 피크.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HBM 물량을 완판했습니다. 2027년, 2028년 계약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재개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 계약들의 가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그때 가장 잘 삽니다. 시나리오 C, 예상 밖의 반전입니다. 전력이 넘치는 나라가 대신 짓는 경우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기가 남아도입니다. 원유 한 배럴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전기 발전에 쓰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단가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탈석유를 위해 데이터 산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전력이 없어서 못 짓는 AI 데이터 센터를 사우디가 직접 자국 땅에 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3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용량 1기가와트, 위치는 리야드 외곽, 전력 공급원은 자국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이 단지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 서버 부품 조달 협상이 어느 나라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중동 전력 설비 수주를 이미 확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이 미국 클라우드 경유 없이 중동 데이터 센터에 직납되는 구조가 생겨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취소가 중동 데이터 센터 수요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미국 전력망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고객이 바뀔 뿐 한국 부품의 목적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기름 없는 나라의 쓰레기 기술의 계약서를 꺼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름 없는 나라의 반도체와 전력 설비의 계약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 AI 사이클 자체가 꺾인다. 한국 반도체 전력 설비 동반 타격. B. 미국 전력망 점진 개선. 2028 HBM 전력 설비 동반 수혜. 중동이 미국 대신 짓는다. 한국 부품. 목적지만 바뀌고 수요 지속. A가 현실이 되려면 AI 수익화가 실패해야 합니다. B와 C 중 하나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인프라 ETF 구조를 공부하세요.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코덱스, 미국 전력 핵심 인프라, MLP,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스탁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공백이 전력 인프라 기업의 기회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어떤 기업이 무엇을 납품하는지, 수주 잔고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읽힙니다. 공부 자체가 이 흐름 안에서의 첫 포지션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취소 뉴스를 볼 때 단기 공포로 팔지 마세요. 취소된 것은 특정 부지의 특정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의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패턴이 2025년에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흔들렸고 6개월 뒤에는 회복했습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삽니다. 셋째, 세 가지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추적하세요. SMR 상용화 일정 발표, 미국 전력망 현대화, IRA 예산 집행 현황,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분기 수주 잔고. 이 세 숫자가 AI 데이터 센터 공백이 언제 뚫리는지를 언론보다 먼저 알려줍니다. 뉴스 헤드라인보다 빠른 신호입니다.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변화 안에서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들이 900조 원을 쌓아두고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주민이 막아서, 변압기가 없어서. 이게 AI의 종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목입니다. 병목은 결국 뚫립니다. 뚫리는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이 먼저 옵니다. HBM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가 기다렸다가 터집니다. 기억하세요. AI 인프라 역설.
자본은 빛의 속도, 인프라는 달팽이 속도. 이 간극이 좁혀지는 순간이 진짜 AI 투자의 피크입니다. 그리고 그 피크에 가장 잘 올라타 있는 부품 공급국이 한국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복잡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여러분의 월급, 자산, 전기요금 고지서와 직접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댓글로 ABC 중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 같은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전력망을 누가 지배하는지, 그 지배구조 안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틈을 파고드는지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역전구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